이재명은 시종일관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딱 하나의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이긴다 아마 이랬을 겁니다.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라. 지금까지 네. 대선 시작 훨씬 전부터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1차 내란, 2차 내란, 3차 내란, 이제 좀 있으면 4차 내란 나올 겁니다. 네. 그 지금 김문수를 찍은 유권자는 4차 내란 가담자다. 아마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겠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4차 내란 가담자가 되고 네. 있는 거예요. 아마 같이 아니 저를 같이 엮지 마십시오. 네. 김문수 후보를 찍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 저는 중립을 지키는 언론인입니다. 예. 논술인입니다. 예, 앵커 할 때는 다 그런 말 다 합니다. 진짜 중립처럼 같이 손잡고 그럼 예, 가자고요. 예, 진짜 어디로 가입니까? 같이 손잡고 같이 손잡고 가는 곳은 이제 우리 정해져 있잖아요. 망명 TV 아니죠. 이 지옥. 지옥. 우리가 겪을 것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번 두고 보세요. 나는 지옥을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기간이 짧으냐 기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해도 되는 예, 겁니까? 저만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 간절히 바라건대 마지막 반전. 이 마지막 반전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일찍이 예언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대선이 지나고 세월이 좀 지나면 어쩌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 맞아. 그 지난번에도 정문 앞에 얘기하셨어요. 거미줄을 칠 가능성이 있다. 두고 봐라. 그게 어려운 게 아니다. 아주 쉽게 일어나 버린다. 그리고 한번 늪에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지를 못한다. 자,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 정치 토론에 있어서 네. 나는 김문수가 던져줄 결정적인 음. 카드가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뭐가 있습니까? 글쎄 내 머릿속에 뭐 내가 가령 참모라면 난 이런 건의를 좀 하고 싶은데 참모 말고 그냥 본인이 김문수 지금 후보라면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지금 얘기하면 혹시 그래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면 야 저 전인식에도 농간을 부렸고 이럴 거잖아요. 난 하고 그래도 아무 한번 상관이 해봐요 좀. 자꾸만 지난번에도 뭐 얘기한다고 그러고 그냥 가셨잖아요. 아이디어들, 네? 아이디어, 네네. 내가 옛날에 그 얘기로 대신할게요. 내가 옛날에 이회창 그 후보를 모시고 있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원래는 그 내가 모셨을 처음에 캠페인이 시작됐을 때는 이명박 MB 그 도곡동 땅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다스하고 도곡동 네. 땅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얼마 뒤처진 상태에서 이회창의 지지가 확 올라갔어요. 네. 한 29위 한 9%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역전이 된다. 그리고 한참 떨어져서 예 정동영이 있었고 그런데 나중에 될 사람을 찍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MB로 다 몰려가면서 이회창은 나중에 마지막 15.07%를 받았어요. 아슬아슬하게 선거 비용을 보존받았습니다. 아마 군 가산점 공약 아니었으면 그때 젊은 군인들에게서 표가 가장 많이 나고 그건 부재자 투표 표시가 딱 나니까 예. 가장 많이 받았는데 그 표가 아니었으면 선거 비용 보존 못 받았겠죠. 그래서 유해창 후보를 내가 모셔보면서 마지막에 내가 자 대역전을 시킬 아이디어가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 무렵에 이 연금 부채 때문에 아이디어들이 막 백출할 때입니다. 네. 차라리 국민연금을 민간 보험회사에 원하는 대로 이 가입자들이 원하는 대로 나는 삼성을 원합니다. 나는 대한생명을 원합니다는 다 나눠줍시다. 민간에게 넘겨 가능한 거였어요. 넘겨주자. 가능할 것 같기도 하네요. 넘겨주자. 그게 오히려 해법상 나 가장 좋다고 본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그러니까 이름은 국민연금이라고 하더라도 주관사를 자기가 택하는 민간 보험회사로 하도록. 그리고 살인, 강도, 강간, 마약, 조직 폭력 뭐 이런 등등등 7개 대형 범죄를 빼놓고 나머지 범죄는 우리나라 전과자가 너무 많다. 모든 전과를 다 없애면서 수사 자립표조차도 공개를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그 무슨 사면이라고 해야 돼요? 총 일반 사면이라고 해야 되나? 일괄 일반 사면? 문자 그대로 그건 이제 이 대통령 당선자만이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오로지. 그래서 그렇게 법을 일단 만들자. 가능한 얘기네요. 우리나라에 전과자가 너무 많다. 외국과 달리. 네. 뭐 사소한 벌금 전과가 우선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 원본 파일까지도 다 없애는 예. 공약을 하자. 예, 그래서 수사 자료표조차 앞으로 사용을 못하게. 예전에는 아무리 없앤다고 해도 신원조회하면 다 나오곤 예, 했잖아요. 수사 자료표 다 있잖아요. 예. 그래 그 자체를 사용을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 버려야 된다. 그래서 7대 범죄, 이 살인, 강도, 강간 뭐 이런 그런 건 거 안 빼고. 되니까, 이 마약 이런 건 안 되니까 이걸 빼고 조직 폭력까지 빼고 뭐 조직 폭력배들 들으면 우리는 왜 그 화를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너희들은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경제 사기범이 더 악질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글쎄, 그런 이제 내가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 배임죄, 이 사실 배임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잖아요. 예, 형법학자들이 그 이 배임죄 자체가 이 우스운 범죄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어쨌든 그런 얘기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 나중에. 그런 제안을 내가 만들어서 했는데. 예, 드렸다고요. 내가 그때 3대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MB 대통령, MB 후보가 예. MB 후보도 전과 14번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해요. 전과 14번이니까 MB 후보도 이회창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어온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내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했다라는 연합뉴스 속보가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세 사람이 어제 경찰 그 국수본에 가서 재수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경찰이 확보한 용산 대통령실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그동안 그 세 사람이 해온 진술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다라는 점이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출국 금지가 됐다라는 보도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저걸 보면 참 답답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네. 이런 뉴스를 보면 예. 아 윤석열이 내란죄를 저질렀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윤석열이 내란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제 은사인 허영 교수를 비롯해서 많은 헌법학자들이 네.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그 국가 긴급군을 선포했다고 해서 내란죄로 처벌을 한 전례가 없다. 네. 내가 이 방송에서도 아마 그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 법률 지식을 깡그리 무시하고 내란 행위라는 것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윤석열의 방어권을 제한을 해가면서 파면을 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윤석열 내란죄 형사 25부가 재판을 하는 중입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러니까 계엄 선포 자체가 정치적으로 적절했느냐 부적절했느냐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아무 관계없이 내란죄로 지금 재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엄이 내란죄일 것이냐 이 여부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죠. 예. 그런데 경찰은 지금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국무회의에 오라에서 갔던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예, 이런 권한 대행들이 네. 한 진술이 왜 실제 녹음된 것과 다르냐 이래서 출국 중지 영상하고 다르냐. 예, 엄청난 대형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런 피고인인 것처럼 출국 금지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선거 직전에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는 것이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만약에 네. 김문수 후보가 예.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이기고 있다면 네. 경찰이 저렇게 하겠어요? 못하죠. 그렇네. 왜 권력 앞에 다들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바람에 불기도 전에 납작 엎드리는 풀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느냐. 이런 자들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못하고 나라의 국격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말은 권력에 아첨을 하고 납작 엎드린 자들. 나 이런 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여전히 부패할 곳은 부패를 하고 그리고 엉망진창이 돼가 있는 질서가 무너져 있는 곳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런가? 왜 이렇게 그 공직자들이 먼저 이렇게 권력에 굴복하느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절대 권력자들이 뭐로서 자기의 권력을 확인하냐? 아부를 받는 것으로 자기 절대 권력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드디어 권력자가 됐구나. 그래서 미하일 바쿠린이 한 명언이 있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바로 아침을 받는 것으로서 권력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어떤
그래서 진행자가 미하엘 바쿠닌을 못 알아들으니까 막 혼내켜셨던 그 장면이 그분은 그분한테 그렇게 혼내키신 건 형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예. 그분은 미하엘 맞습니다. 바쿠닌을 알을 필요가 없었던 분이세요. 맞아요. 알 필요가 없던 분에게 예. 나하고 친해요 개인적으로. 아, 친하니까 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좀 심하게 했는데. 자, 우리 얘기 원단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일 뭐 아이디어 아까 떠오른 거 김문수 후보가 오늘 저녁이라도 TV 토론에서 한마디쯤 했으면 하는 대목이 있었잖아요. 나 그래서 방금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대중을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어떤 제안을 던져야 된다. 마지막 찬스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던져야 된다. 네. 그 던질 때 아이디어가 없으면 예. 주변에 아이디어를 가질 만한 어른들에게 예. 그리고 아니면 동료 아니면 후배들에게 좀 전화를 해서 물어봐라. 천 변호사님한테. 뭐 내 같은 사람이 아니라도 좀 물어봐라. 예. 물어보면 그 사람들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니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안 된다 오늘 저녁에. 예. 뻔한 소리 하면 예. 물론 김문수는 토론 잘했고 뭐 이재명은 예전이 그랬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대반전을 이루기에는 부족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제발 좀 주변에 물어봐라. 대중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많다. 그런데 현대 선거는 감성 투표다. 누가 뭐라 해도 그 뭐 레비스키 그 하버드대 교수도 시중으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감성 투표다 이제는. 그런데 감성 투표인 만큼 선동가들이 더 실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스트롱맨들 있잖아요. 법에 의지하는 척하면서 법을 이용해서 자기 독재 권력을 매스 딕테이터십 대중 독재 권력에 오르려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제발 그런 것을 깨기 위해서 가장 깜짝 놀랄 만한 거는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한테 이번엔 네가 해라. 내 관둘게. 아우 먼저 형님 관둔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고. 그래봤자 가는 표가 안 한 간다. 70% 간다고 합시다. 안 된다. 그래봤자 완벽하게 지른 거죠. 그러면 그건 아니고 자 그거는 이제 생각지도 말 것이고. 근데 김문수 이준석 후보 쪽에서는 오늘 또 이동훈 공보단장이 계속 그랬더군요. 김문수 후보가 사퇴해야 보수가 이긴다. 그거는 그쪽 말이고. 왜냐하면 그 가상 양자 대결에서 중앙일보가 오늘 그 왜 한국 갤럽으로 가상 양자 대결을 했더니 이준석도 40%가 높게 나왔어요. 그럼 만만치 않게 나오죠. 네. 그 가상 양자 대결을 하고 나머지 후보들 다 없어지면 네. 만만치 않게 나오죠. 마치 그래도 결선 투표처럼 나오지. 그래도 네. 마지막 결선 투표를 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쪽은 김문수로의 단일화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 다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쪽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이고. 어폐가 있는 것이고. 문제는 지금은 실제 단일화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모르겠습니다. 단일화를 하고.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가 오늘 저녁에 적극적으로 김문수 옆에 서서 이준석이 같이 손 들어 올리면서 자 2030 남성들이 다 뭉쳐서 우리 김문수를 찍어 주십시오. 이 김문수 그런 후보가 말을 받아내려면 어떤 제안을 해야 돼요? 나는 없다고 봐요. 그거는 이준석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제안을 하고 제안을 받고 하면 국민들이 뭔지 알죠. 거래로 보면 안 되죠. 거래로 보이는 순간에 그런 단일화는 망하는 거예요. 네. 예컨대 당권을 줄게, 니 먹어라. 혹은 뭐 공동 정부를 만들자. 당장 김문수 캠프에서 이따위 말이 나오도록 만든 자들, 그놈들부터 이게 선거를 제대로 모르는 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내가 지금 놈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데 내가 화가 나니까 그런 거예요. 이준석 후보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면은 갑자기 좀 마음이 설레게 되고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2시 20분에도 귀 기울였다가 똑같은 얘기 레코드가 다시 반복되는데 아니 그런데 이재명 그 후보와 이게 경쟁이 붙을 때 이준석 입장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차피 이번 선거는 진다. 네. 자 그러면 내가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것이 예. 역사에 내가 어떻게 기록될 것이냐. 예. 끝까지 완주해서 김문수 후보가 근데 예. 난 대반전이 벌어져야 된다고 믿고 있지만 네. 근데 무난히 진다고 합시다. 근데 그 차이가 한 5% 정도였다. 그 무난히 졌다. 그런데 이준석이 한 7%를 얻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준석의 머리에는 평생 배신자 모자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보수 본류로 돌아오지는 못해요. 이준석 후보는 이번에 완주를 하면 5년 뒤 45살 때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나는 그런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이고 네. 본인이 지금 미래의 그 정치 어떤 생명을 제대로 키워 나가려면 뭐 그냥 유지한다기보다 키워 나가려면 지금은 김문수 후보의 이 자존심 이런 걸 해치지 않는 상태로 본인이 뭐 귀순이라게 하기보다는 단일화 가담을 해주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김문수 후보의 지지 유권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그렇죠. 않는. 그렇죠. 정확히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단일화를 하고 예.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무대에서 같이 캠페인 과정에서 같이 손을 들고 네. 같이 뛰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봐요. 이준석 후보가 오늘 오후 2시 20분에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해서 이제 기자들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단일화는 없다. 곧 양자 대결 김문수 후보 뛰어넘을 것이다. 양자 대결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뛰어넘어야 될 텐데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상대적인 그런 것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은 후보를 낼 자격 없다 그러면서 사실상 김문수 사퇴를 촉구를 했는데요. 일견 뭐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준석 후보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단일화를 계속 종용하는 쪽을 향해서 나에게 단일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더군요. 아무튼 2시 20분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으로 기자들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나 새로운 내용은 없고요. 단일화 절대 안 한다. 이걸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하는데 무슨 긴급이라는 꼴 붙입니까? 하긴 뭐 우리 정치인들 기자회견 한다고 하면 모두 다 앞에 긴급을 붙여요. 긴급 기자회견. 긴급 안 붙인 경우는 나 거의 못 봤습니다. 긴급 기자회견 그걸 뭘 하나 보면 뻔한 소리들 하는데. 새로운 얘기 좀 들고 나왔어야 됐는데. 근데 참 이재명 그 후보 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이 이준석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참 정말 답답할 거예요. 속으로는. 속마음이 뭡니까 이준석 후보? 속으로는 정말 속마음이 뭐예요? 지금 이제 예. 본인은 사실 어느 정도 가다가 만약 단일화를 하면 그 선거 비용 부담도 이제 사라지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위치도 그 상승을 많이 시켜놓고 그리고 다시 나중에 본가인 이제 국민의힘 문자 그대로 그 보수 정당의 본류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만들어 놓은 셈이고 뭐 이래저래 낫는 장사일 텐데 묘하게 언론이 계속 앞장을 서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합치자 모든 조건 백지 조건 네 원하는 대로 뭐 심지어 공동정부 거기 사람이 있어야 공동정부를 만들죠. 근데 공동정부 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는 더 뛰도 것도 못하겠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아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러면 대중들이 보기에 지를 완전히 멍청이니 간사한 놈이니 온갖 소리가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준석으로서는 답답하죠. 이거 얘들이 나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네. 뒤로 물러설 여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도 거기 가세를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도 계속해서 끝내 합칠 거다는 둥 그렇게 되면 뭐 어쩔 거라는 둥 단일화를 기정사실화한다는 둥. 그렇게 해서 민주당도 그게 가세를 해서 이준석이가 그걸로 가시를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뭐 최근에 나온 여러 자료들을 보시면 아마 그 의미 있게 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 이준석과 김문수가 단일화를 하는데 김문수로 단일화를 했을 때 이준석의 표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단일화 안 하는 게 낫다. 단일화를 하는 순간에 이재명의 표는 더욱더 결집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준석에 있는 적게는 8%에서 많게는 이제 11%까지 나와요. 이 표가 김문석에 오는 표는 절반이 안 된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절반이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 쪽에 어쩌면 더 많이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단일화 안 하는 것이 좋다. 오히려 단일화 하지 말고 버텨라. 제발 버텨주세요. 이런 얘기고.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여론조사에 근거를 해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로 단일화를 할 경우에 이재명 지지층은 48%가 이탈한다. 그러니까 이준석 지지하는 사람 중에 절반쯤은 김문수한테 안 간다 이렇게 돼 있고요. 반대로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를 할 경우 김문수 지지층의 이탈은 24%. 4명 중에 한 명만 이탈을 한다. 아니, 이탈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표가 더 갈표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갈표를 보면 얼마 안 돼요. 네. 네. 예, 그래서 예. 지금 사실은 제가 그 앞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단일화 계속 이 주장할 필요가 없다 해서 오히려 마이너스 난다. 예. 나는 과거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도 마찬가지 효과였다. 예. 그전에 넉넉하게 이기고 있었는데 단일화를 한 순간에 당시에도 이재명의 표는 결집을 했고 그리고 안철수 표가 다 이쪽으로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이탈한 게 더 많았다.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클 것이다 그랬어요. 안철수도 민주당 쪽에서 계속 활동을 한 사람이잖아요. 네. 옛날에 문재인과 단일화를 했을 때는 문자 그대로 효과가 있었겠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뭐 그쪽은 단일화 매인지 그때도 단일화하고 이번에도 단일화했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준석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번에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과연 내가 이대로 가서 이 선거 비용 부담도 지고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어쩌면 앞으로 이래서 김문수가 패배를 하면 이준석 때문에 졌다. 예. 이런 덤태기를 자신이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그 효과가 오래오래 갈 거거든요. 심지어 배신자 프레임이 더 씌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정치판의 배신자 프레임이 이게 얼마나 강고한 건지를 목적에서 잘 알잖아요. 네. 뭐 유승민 의원이 그렇죠. 또 누가 그렇죠. 이 배신자 프레임 한번 뒤집어쓰면 한동훈이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거 벗어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한동훈이 새삼스럽게 이름 위에 국민의힘 써붙여놨다가 지금 갑자기 김문수 이래 붙이고 올라가서 와샤와샤 크고 같이 김문수 후보와 같이 손잡고 흔들고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늦어도 너무 늦은 거예요. 선거 캠페인 시작하자마자 아주 적극 뛰어야 될 사람이 너무 늦은 거예요. 안철수처럼 예. 했어야 된다. 안철수처럼 해야죠. 그러면 아마 한동훈이 재발견 이런 말이 꽤 많이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런데 재발견은 고사하고 지금 뛰어봤자 누가 한동훈이 재발견 소리 합니까? 그런데 뭐 홍준표도 있으니까 뭐 그러다 한동훈은 근데 부울경이 좀 움직인 건 한동훈 전 대표의 그 노력이 그건 아니에요.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건 첫 번째 유세지가 부산이었었는데. 뭐 어디 한동훈이 부산 출신입니까? 저 같은 부산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 어차피 부울경은 선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워낙 그 선거판에 실망이 많았고 그리고 이게 관망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돌아가나 이래가지고 왜 이번 선거가 급격히 이루어진 조기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망파가 워낙 많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런 거지. 부울경이 가령 한동훈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다. 그건 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얘기입니다. 평론계의 독보적인 논객이신 전원책 변호사와 1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전원책 변호사께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들께 오늘 저녁 TV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우리 국민들이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안을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나는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예, 제가 만약에 그 김문수 후보의 참모였다면 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 적어줄 수 있는 얘기가 두세 네. 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얘기를 적어주시겠습니까? 그건 여기서 이제 말씀 못 드려. 단어 하나, 의 하나가 성패를 좌우할 수가 있다. 네.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하나 확실한 것은 독해졌어요. 이 앞에는 이재명을 보고 직접적으로 그 표현은 안 했지만 도둑놈이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김문수가 독해졌구나. 예. 그 독해진 마음이라면 3차 토론에서 이제 재밌는 표현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대반전을 이루는 하나의 계기가 단초가 될지 모르겠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